문자는 초반부에 있는 약속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문자식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수량 사이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자식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뭐 근처에 뭐 문구점 겸 편의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공책을 한 개 1,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연필을 한 개 500원에 팔아요. 내가 가서 저 아저씨 저 공책 3권하고 연필 4자루를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저 그래 아저씨 그래 그렇게 챙겨줄게. 그래서 아저씨가 챙겨주시면서 얼마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대답해야 될 금액은 잠깐만 기다려봐. 네가 일단 1,000원짜리 공책을 3권 샀으니 곱하기 3을 해야 되고, 그리고 500원짜리 공책을 4권 샀으니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그 둘을 더해서 내면 네가 내야 될 금액이겠구나. 그래서 너는 3,000원 더하기 2,000원이니까 5,000원 내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가 오더니 아저씨 저도 공책 2권과 그 다음에 연필 5자루를 주세요. 그럼 아저씨의 계산법은 그래 잠깐만 너는 1,000원짜리 공책을 2권 샀고 500원짜리 연필을 5개 샀으니 그들을 더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너는 2,000원 더하기 2,500원 너는 4,500원 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쭉 하다 보니까 다음 친구는 와서 아저씨 공책 몇 권, 연필 몇 개 주세요. 이러다 보니 아저씨의 계산법은 항상 여기는 동일하지 않나요? 여긴 동일하잖아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결론 곱하기 뒤에 붙어있는 이 3개, 4개, 2개, 5개라는 거는 각각의 공책과 각각의 연필의 자료의 개수다 보니까 앞으로 아저씨가 생각하시기에는 가만히 있어봐라. 공책의 개수가 어쨌든 금액에 영향을 주니까 공책 한 권당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개수가 전체 총 금액에 영향을 주니 그 공책의 개수를 그냥 네모권이라고 하자. 그 연필의 자루수를 세모자루라고 하자. 그럼 내가 앞으로 학생들이 와서 아저씨 공책 몇 개, 연필 몇 개 주세요. 그러면 이 계산법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1,000원 곱하기 네모 공책 개수 더하기 500원 곱하기 세모 연필 자루. 이 두 개를 합산하면 내가 받아야 될 총 금액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아저씨가 아신 거예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 두고 학생이 와서 아저씨 공책 5권이랑요. 그럼 잠깐만 여기 5를 대입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연필 3자루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세모 자리에 3을 대입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문구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구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책 연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볼펜도 있고 샤프도 있고 스케치북도 있고 크레파스도 있고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공책의 개수는 네모, 연필 개수는 세모, 그럼 볼펜 개수는 동그라미?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크레파스의 개수는 별표? 그죠? 그럼 스케치북의 개수는 그때부터 무슨 도형을 만들려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좋은 방식이긴 한데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좋긴 한데 이게 내가 지금 파는 물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네모 세모 이렇게 쓰다 보니 도형적인 한계 있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조금은 더 다양하게 쓰려면 여기 종류가 많이 표현될 수 있는 차라리 문자를 쓰자고 생각한 겁니다. 됐나요? 근데 그 문자에 주로 이제 수학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게 아니고 주로 외국에서 많이 발달했고 그 외국에도 서양에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 보통 뭘 쓰죠? 알파벳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수학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했다면 여기다 뭐 기역, 니은 이렇게 쓰겠죠. 공책은 기역계, 연필은 니은계 뭐 이렇게 할 텐데 수학이 아무래도 이제 서양에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문자를 쓰자라고 약속하다 보니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알파벳 소문자 위주로 많이 씁니다.
대문자는 쓰기도 귀찮기 때문에 보통 소문자로 A개, B개 이렇게. 그럼 공책에다가 A, 연필에다가 B, 개수에다가 각각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스케치북 나오면 C, 크레파스 나오면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바꿔가면서 쓰시면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자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량사의 관계를 좀 쉽게 이해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일반화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일반화. 좀 더 간단한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낸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식을 사용할 때 식 세우는 방식은 문제 뜻을 잘 파악하고 규칙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얘처럼. 금액은, 공책이나 연필의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이 알고 보니까 각각의 산 개수가 중요하구나. 그럼 개수에다 문자를 쓰면 되겠네. 라는 그런 규칙을 잘 파악해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뭐 주로 많이 쓰이는 식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식에는 별표 치세요. 거리 속력 시간, 여기 별표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별표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 이걸 써놓으세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약간 마우스 혹은 풍뎅이 모양으로 거리 앞에 앞글자 거, 속력의 앞글자 속, 시간의 앞글자 시를 쓰시고 자 이렇게 쓰시다 보면 여기 분수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나누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로선이 뜻하는 바는 곱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거리 빼고 남은 게 속력과 시간이죠. 근데 속력과 시간이 바로 옆에 서로 나란히 있다는 얘기는 거리를 구하려면 옆에 써있긴 한데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과 시간을 곱하셔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만약에 속력을 구하라면 속력은 이게 손가락 가려보세요. 그럼 이 줄 밑에 시간, 줄 위에 거리가 있죠. 그럼 속력을 구하라 라는 뜻은 그대로 그걸 분수 형태로 쓰면 돼요. 줄 밑에 시간 쓰시고 줄 위에 거리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역시나 시간은 시간 손 가리시면 속력과 거리가 남죠. 속력이 밑에 거리가 위에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일일이 외우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은 공식을 깔끔하게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소금의 농도는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걸 좀 중요하게 다루는 학교도 있고 별로 교과서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은 교과서도 좀 있습니다. 근데 농도는 중학교 1학년 때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식 중에 누가 더 유명하냐면 여기다 밑줄 치고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주로 시험에서는 잘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소금의 양으로 공식을 보통 많이 세워요. 어쨌든 앞에 여기다 써 뭐 빈칸을 채우긴 해야 되겠죠.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은 다에는 뭐 쓰시냐면 여기 다에는 소금물의 양을 쓰시면 돼요. 분자인 나에는 소금의 양을 쓰시면 됩니다.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시면 그 소금물 안에 녹아있는 농도, 짠 정도 있죠.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농도값이 나온다라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 공식은 이게 좀 더 많이 쓰입니다.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왜 오른쪽 공식이 더 자주 쓰입니까? 그러면 농도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소금을 더 넣으면 농도값이 커지겠죠. 물을 넣으면 농도값은 작아져요. 뭐 소금물에다 가열시킵니다. 그럼 물은 날아가지만 소금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물이 흔히 말하는 짜져서 농도값이 또 변해요. 커지죠. 그러니까 농도는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식을 가지고 식을 세우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하지만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죠. A 소금물에 소금이 100이 들었고 소금물이지만 소금만 따로 보니까 소금이 100이 들었고 B 소금물에 소금이 50 들었다면 둘을 섞으면 아주 간단한 계산이 소금의 양은 150이 나오는 겁니다. 혹은 A 비커에 소금물이 300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50이 들었다고 칩시다. 내가 막 이 물을 막 가열시켜요. 소금물을. 그럼 아까 이 소금물이 300이 있었는데 가열시키게 되면 소금물 300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런가요? 니네 라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라면 끓이려고 라면을 올려놨어요. 근데 나는 모르게 딴짓 하다 보니까 막 물이 팔팔팔 끓는지 모르고 한 10분 있다 나와서 봤더니 그 처음에 네가 부었던 물의 양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러지 않죠. 물이 많이 줄죠. 주는 이유는 뭐냐면 물은 가열시키면 수증기로 물이 일부가 증발하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안에 그 물 안에 소금을 50g 넣었다고 칩시다. 물을 막 가열해요. 그럼 물은 증발하죠? 그럼 물이 증발할 때 자기 혼자 나가기 심심하다고 소금 하나를 알갱이를 집어서 가나요? 아니죠. 물은 증발되지만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그대로 남죠. 이 원리가 뭐냐면 염전입니다. 염전 알아요? 네. 그래서 바닷물의 일부는 막죠. 막아놓고 강한 직사광선을 세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직사광선을 쐬다 보면 바닷물에 있는 물은 이렇게 증발하지만 소금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소금을 이제 긁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을 정제한 값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소금의 양은 가열을 하든 뭐 증발을 시키든 아니면 뭐 다른 물을 붓든 하다못해 맹물을 부어도 소금의 양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주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시면 식 자체가 크게 변함 없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의 양으로 좀 식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이긴 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저도 A의 X%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A 곱하기 100분의 X를 계산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원하는 옷하나를 옷가게 갔더니 굉장히 이쁜 옷이 있어요. 선생님 그림 워낙 잘 못 그려서 굉장히 이쁜 옷이 있어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나가 사러 갔어요. 아줌마 옷이 너무 이뻐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손님. 손님한테 너무 딱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얼마예요? 2,4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유나가 얼마 안 하네요. 싼데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고객 감사 세일로 30% 세일해서 판매합니다. 그래요? 그럼 30% 세일하게 되면 실제로 나는 몇 퍼센트를 지급하는 겁니까? 이 금액에? 70%. 원금액의 70%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주머니한테 드려야 될 돈은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70을 계산하시면 되죠. 100 중에 70만 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A의 2천만 원의 70%, 그럼 A 곱하기 100분의 70처럼 2천만 원의 70%, 그럼 계산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이 2천만 원짜리입니다. 굉장히 멋스럽네요. 2천만 원짜리. 네. 근데 비교적 유나가 검소해서 좀 싼 거를 많이 입는 편이긴 해요.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쉽게 살 수 있는 옷들이긴 하죠. 네. 자, 밑에는 4번. 이게 학생들이 어려워요. 정가라는 것. 이 정가가 여러분들 이제 물건을 사든지 그 다음에 뭐 원가, 정가, 판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은 경제적 관념이 별로 없잖아요. 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엄마 저거 이뻐 그러면 엄마가 아니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결제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은 별로 금액에 대해서 사실 계산법이 좀 어둡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이게 용어가 좀 정리 필요한데 처음에 시작은 이런 계산법의 처음 시작은 원가부터 시작합니다. 원가는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처음에 최초에 나도 이건 내가 이 물건을 만든 건 아니거든. 공장 가서 내가 이걸 팔려고 사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샤프 하나를 내가 샤프 장사를 해. 여기 샤프가 있죠? 샤프 장사를 하려고 그래. 애들이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샤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샤프를 만드는 공장 가서 내 돈 내고 샤프를 사와야죠. 그래서 봤더니 이 샤프 하나당 공장가 있죠. 흔히 말하는 나한테 내가 처음에 받은 금액 그걸 원가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 원가를 A1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이제 팔 거 아니야? 그렇지? 팔려고 정한 금액, 그게 판매 정가 혹은 정가라고 불러요. 근데 A1에 사와서 A1에 팔면
괜찮죠? 괜찮아요? 내가 샤프 장사하기 위해서 1,000원에 주고 이걸 사왔어. 공장에서. 그런 다음에 나한테 이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이거 얼마, 샤프 이쁘다. 이거 얼마예요? 네, 1,000원입니다. 그럼 나는 봉사를 하는 거죠. 그치? 남이 사기 위한 물건을 공장에 가서 1,000원에 떼와서 1,000원에 판다는 얘기는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나이팅게일이 되는 거죠. 예, 순간 헬렌 켈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A1에 사온 원가를, 원가가 A1인 물건을 A1에 보통 일반적으로 팔지는 않잖아요.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 이익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에다가 적당한 이익을 붙인 게 정가입니다. 아셨죠? 근데 내가 1,000원에 사왔어. 근데 이거에 500원의 이익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팔아. 얼마에 파는 거죠? 1,500원에 파는 겁니다. 이거 1,500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나를 째려보더니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안 사,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이 정가를 팔면 이 정가인 동시에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비싸서 잘 안 사다 보면 그러지 않고 보통 나는 뭐 하냐면 이 정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죠.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걸 보통 우리가 할인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할인하고 남는 금액, 그게 판매가입니다. 판매 가격 혹은 판매가. 그 얘기는 정가에서 일정한 할인 금액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게 판매가입니다. 팔려고 내가 정한 금액. 거기서 안 팔리네? 약간 세일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할인가를 빼줘서 이제 손님이 사가면 그게 이제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순이익. 이걸 토대로 내가 이제 이 물건을 팔을 때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만약 내가 이걸 1,500원을 팔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 샀어요. 그거 안 되겠네? 200원을 빼줬어. 1,300원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살만하네요. 그래서 사갔어요. 근데 내가 이 1,300원에 팔았지만 실제는 1,300원이 다 내 돈입니까? 아니죠. 이걸 내가 1,300원 팔았으면 1,300원 다 수익금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지. 내가 이 1,300원 팔았지만 이 물건 처음에 얼마에 사왔죠? 1,000원에 사왔잖아. 그럼 결국 나한테 이익금은 3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순이익을 계산하려면 판매 금액에서, 판매가에서 뭘 빼야 되죠? 원가를 빼시는 겁니다. 그래야 순이익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이 순자는 이게 생략하게 돼요. 그냥 이익, 혹은 이익 금액,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셨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요거 있죠. 할인가? 할인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금액을 뺀다. 이건 문제마다 달라요. 얼마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판매가 잘 안 돼요? 금액에 3,0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 이렇게 되면 3,000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금액을 빼는 것보다는 주로 뭘로 잘 나오냐면 퍼센테이지 있죠. 할인율. 몇 퍼센트를 할인하여 팔았다라는 이 할인율이 훨씬 더 시험에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근데 이 할인율 계산하려면 아까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저 위에 있죠? A에 대한 X% 이 계산법. A 곱하기 100분의 X.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금액에 대한 30% 할인. 그럼 그 금액 곱하기 100분의 30. 그렇게 할인 금액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 할인율을 이해하려면 이 계산법 3번을 특히 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밑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 살짝 지울게요. 이제 쓰셨으니까. 선생님 이게 뭐죠?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기법인데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돼요. 이거. 내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근데 그 물건 A1에 대해서 좀 예를 쉬운 걸 들을까요? 쉬운 거는 내가 물건을 1,000원에 사왔어요. 근데 이걸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익을 붙여야 되죠?
1,000원에 대한 20%의 이익을 붙여서 팔려고 해요. 됐나요? 그럼 내가 팔려고 하는 판매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일단 1,000원은 그대로 있죠. 1,000원에다가 더합니다. 얼마를? 20%를. 근데 20%만 계산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할인 무슨 퍼센테이지는 뭐에 대한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1,000원에 대한, 원금 1,000원에 대한 20%를 덧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실례 안 된다면 이 단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분배 법칙이라는 게 뭐였냐면 A 곱하기 B 플러스 C. 그럼 A 곱하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법칙이죠. 그럼 나눠주다 보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가 C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분배를 하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고 분배되어 있는 과정을 이 왼쪽에 있는 원래식으로 돌려주는 과정도 분배 법칙이에요. 그럼 이 식을 보고 원래 과정을 봐야 되는데 여기 A가 곱해졌네? 여기도 A도 곱해졌네? 왜 A가 두 번 곱해졌지? 아, 분배됐었구나. A가 분배하기 위해서 가로가 필요하고 가로 안에는 A 곱하기 빼고 남는 B, A 곱하기 빼고 남는 C, 걔네를 둘이 가운데 묶었던 플러스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 봅시다. 얘는 1000 곱하기 1이라고 봐도 됩니까? 1000 곱하기 1이 어차피 1000과 같잖아요. 더하기 1000 곱하기 100분의 20 맞습니까? 여기 1000 곱하기 여기 1000 곱하기 얘는 왜 1000 곱하기 둘 다 똑같이 곱해져 있지?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요. 1000 곱하기를 가로 바꿔서 뺍니다. 그럼 뭐가 남죠? 1 남고요. 뭐가 남아요? 100분의 20이 남아요. 가운데는 덧셈이고요. 가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됐습니까? 이건 이제 일반화 시킵니다. 매번 이렇게 식이 숫자로 이렇게 매번 나오진 않으니까 처음에 주어진 거는 A1이에요. A1에 대한 X% 이익을 붙입니다. 위에 거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럼 A1은 그냥 있고 더하기 A1에 대한 100분의 X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A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A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문자식을 여러분 뒤쪽은 배우셨으니까 이 정도는 아직은 이 단원에 안 나왔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죠. A에 곱하기 1에도 상관없다. 그랬더니 여기도 A 곱하기 여기도 A 곱하기 왜지? 분배 법칙이에요. A 곱하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가로친 다음에 남는 1 플러스 100분의 X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게 뭘 구하는? A1에 대한 X% 인상된 금액, 이익을 붙인 금액을 다음처럼 일반화시켜서 공식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근데 만약 20%가 내가 100원에, 1000원에 대한 20%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고 이걸 할인을 할 겁니다. 그럼 이만큼 금액을 더해지는 게 아니고 이만큼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가운데 여기가 이제 빼기로 바뀌면서 이쪽 가운데도 이제 빼기로 바뀌겠죠. 똑같겠네요? 그럼 여기도 이익이 아닌 손해 혹은 할인. 그럼 이 가운데가 빼기, 이 가운데가 빼기.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는 인용이에요. 아셨나요? 이거 괜히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멋부리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보통 이럴 때 언제 씁니까? 그럼 아까 했던 그거예요. 어떤 물건의 원가 A1에 15% 이익을 붙여서 만들어낸 금액을 계산하시오. A1에 대한 15% 이익을 붙여 그냥 위에 있는 것처럼 인상이라고 합시다. 15% 인상한 금액. 이거 문제를 잘 읽어도요. A1에 대한 15%를 묻는 게 아니고 A1의 15%를 인상해서 만들어진 금액을 구하라면 아까처럼 이렇게 일일이 쓰기 귀찮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켜서 이 공식으로 원금 곱하기 기본적으로 1이 묻는다는 얘기죠. 1 플러스 2기니까 플러스 100분의 15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1에 대한 15% 인상된 금액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좀 더 연습하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원금이 2,500원이었어요. 2,500원을 23% 인상한 금액.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2,500 곱하기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23. 이거란 뜻이에요.
하셨나요? 그럼 25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3이면 100분의 23이 0.23이죠. 1.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원에 1.23을 곱하면 이 2,500원에 대한 23% 인상된 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라는 공식인 겁니다. 만약 할인, 그럼 그때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1 빼기 0.23, 그럼 0.77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아셨죠? 인상이면 더하기, 할인 혹은 인하이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을 들여서 이쪽 부분을 좀 충분히 많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다 여러분 선배들도 이쪽은 제일 어려워요. 이쪽을. 물론 농도는 잘 안 쓰여서 좀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쪽에 뭐 정가, 할인가, 뭐 판매가, 뭐 이익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아파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 투자해서 좀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연습 문제 풀 때 조금 더 주의해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뒤에 나올 겁니다. 아마 하나의 예를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확장 1-3번 문제. 다음 문제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틀린 걸 찾으려면 이런 경우는 하나씩 다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죠. 10의 자리 A, 1의 자리 숫자 B인 두 자리 자연수는 A 플러스 B다. 맞나요? 그럼 아니면 뭐예요? A, B인가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주로 10자리가 1자리가 있는데 10자리에 3이 있고 1자리에 뭐 9가 있었어요. 그럼 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얼마예요? 39죠. 그럼 10자리에 A가 있고 1자리에 B가 있으면 이 숫자 뭡니까? 물어보면 AB. 맞나요? 이러면 틀린다고요. 이게 숫자와 문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숫자는 사실 10자리 3과 1자리 그를 붙여서 39라, 그러니까 39라고 써도 우리가 대부분 다 이 숫자를 수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39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붙여서. 근데 10자리 A, 1자리 A처럼 어느 자리든 간에 단 하나라도 문자가 존재하게 되면 이걸 붙여 쓰는 순간부터는 문자식의 규칙에 보면 A, B는 A 곱하기 B랑 같죠. 이건 숫자를 곱하란 말이 됩니다. 10자리 1자리를 곱하라는 얘기지 이게 두 자리 자연수를 나열했다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틀렸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39도 실제로는 계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39도 원래는 원풀이대로 정확히 계산해 보면 10자리 3에다가 단위값 10을 곱하시는 겁니다. 10자리 단위값 10을 3에다 곱하고 1자리 단위값 1을 9에다 곱한 다음에 그들을 더한 게 30 플러스 9. 그게 누구죠? 39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문자에다 단위값에 문자가 오게 되면 그 단위값을 저 자리에 곱해주셔야 돼요. 그럼 10자리 A에는 10의 자리값인 10을 곱해주고 더하기 1의 자리 B에는 1의 자리값인 B를 곱해서 걔네들 덧셈한 게 우리가 이제 줄여 쓰는 방식 알잖아요. 좀 이따 또 하겠지만 10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괜찮죠? 이건 틀렸다. 이게 아니고 10A 플러스 B가 된다. 이게 아니고 10A 플러스 B가 정답이다. 틀렸다. 2번 3,000원에 X% 아까 이게 했었던 거죠. 어떤 금액에 X% 그러면 금액 곱하기 100분의 X 이거 맞는 말이죠. 좀 전에 한 거니까요. 정가가 5,000인 물건 A% 할인해서 판매할 때 판매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거 맞습니까? 이것도 좀 전에 한 거죠. 좀 전에 하지 않았나요? 정가 5,000원. 네. 원풀인 이거죠. 정가 5,000원. 빼기 정가 5,000원에 대한 할인가 100분의 A%. 그럼 얘는 곱하기 1이 생략돼 있으니까 5,000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5,000이 빠져나오면서 1 빼기 100분의 A. 이렇게 해서 할인하고 남는 판매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건 맞는 말이다. 네, 3번도 맞다. 4번 15km의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시속 X로 달렸을 때 걸린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시간은 거속시 떠올리시면 돼요. 거속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쓰시면 되죠. 됐나요?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은 속력 15분의 이게 속력입니다. 죄송해요. 여기 있네요. 속력 X분의 시속, 분속, 초속 이게 다 속력이에요. 시속은 1시간당
이 정도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속력이라는 뜻이죠. 분속은 1분당 이 정도 갈 수 있는 속력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시속, 분속, 초속은 다 속력 말하는 거예요. 속력 x분의 거리 15. 맞는다. 네, 4번도 맞다. 5번 물 200g에 소금물 x를 넣어서 만든 소금물의 농도. 아까 농도 구하는 공식 있긴 있었죠. 우리는 소금의 양으로 공식을 좀 더 외우긴 하지만 농도 구하는 공식은 소금물의 양. 지금 소금물의 양이 얼마예요? 소금물 양이 얼마죠? 물 200g에 이렇게 비커에 물이 200g 담겼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소금 X를 넣어요. 그럼 소금물의 양은 200인가요? 200 플러스 X인가요? 200 플러스 X겠죠. 소금물의 양. 물의 양이 아니고 소금물의 양이에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X 곱하기 100. 틀렸네요. 이 친구는 소금의 양을 덧셈하지 않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맞추어서 합니다. 이유는 문자식에 대한 규칙은 초등학교 때 안 배우죠. 중학교 때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 각자 이 전 세계 지구인들이 쓰는 하나의 공통된 약속이에요.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두 자리 자연수를 쓰시오. 10자리 A, 1자리 B. 근데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그냥 AB를 쓸래. 근데 다른 사람들은 AB를 고부를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AB만 쓰면 안 되잖아.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런 규칙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수나 문자를 곱하면 수를 누구 앞에 쓴다? 문자 앞에 쓴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생략돼 있는데 곱하기는 뭐 하더라? 생략한다. 일반적으로 곱하기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대신 수를 문자 앞에 보낸 다음에 곱하기 생략해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a는 2a, x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됐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있죠. 1 곱하기 문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는 보통 뭐를 생략합니까? 곱셈도 생략하지만 뭐도 생략해요? 숫자 1을 생략합니다. 1 곱하기 a에 곱셈과 1을 생략하면 그냥 a. 마이너스 1 곱하기 a에 곱셈과 1을 생략하면 마이너스 a. 맞아요? 옆에 써놓으세요. 주의. 0.1 곱하기 a는 0.a. 맞나요? 곱하기는 생략해라며.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틀렸다고 이게?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준서가 맞아요. 틀렸다고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바꾸는데 준서는 틀린 거 아니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자세 그냥 네, 기분 나쁘고 좋습니다. 눈 동그랗게 뜨면 눈 동그랗게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아니야, 칭찬이야, 칭찬. 잘했다고.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주관은 아니 틀릴 수도 있지.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 배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누가 그게 틀렸다고? 그러면 뭐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한 게 아니면 그냥 틀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렸구나? 그럼 내가 다시 알면 되지. 뭐 나는 뭐라고 해서 뭐 눈치 보고 고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틀린 겁니다. 왜 틀렸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약속이 뭐냐면 수나 문자를 곱할 때 그 수가 1이면 1을 생략하는 겁니다. 0.1은 1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1과 0.1은 10분의 1이잖아. 그럼 10분의 1에서 이 10을 생략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이 1을 생략하나요? 1을 생략하면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10분의 이게 뭐예요?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하는 1은 말 그대로 자연수 1을 생략하는 거지 지금 좀 소수 1을 생략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그러면 뭐가 맞는 답이에요? 그러면 얘는 0.1a가 맞는 답입니다. 0.a가 아니에요. 아셨죠? 0.1a가 맞는 겁니다. 1만 생략하지 소수점에 있는 1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 2.1 21 곱하기 a. 선생님 1은 생략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1을 생략하자. 맞아?
그렇지, 안 맞잖아. 이거는 안 맞으면서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1은 자연수만 생략하는 거지 자연수 1이 아닌 수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연수 1만 곱할 때 생략하는 거예요. 자, 문자를 곱할 때는 보통 무슨 순서로 쓴다? 보통이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지금처럼 B, C, A 곱하면 보통 A, B, C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YX 곱하시오 그러면 보통 XY를 쓴다라는 겁니다. 같은 문자를 곱하다 보면 무엇으로 나타낸다? 거듭제곱. 네,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같은 문자를 여러 번 반복 쓰다 보면 이런 거 앞에 본 것처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셈은 생략하라고 그랬어. A. 많이 괜찮아? 아니, 이게 너무 귀찮을 것 같잖아요? 자, A를 100번 곱하시오. 그럼 너는, 에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100번 다 쓰려면 아직 한참 걸렸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무슨 규칙이죠? 거듭제곱이요.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 거듭제곱을 계산한다.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A의 세제곱. Z, Y, Y, X. Y가 두 번이네?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X, Y 제곱, Z 이렇게 쓰면 좋다. 선생님, 이거 읽으실 때 Z 그리시는데, 선생님, 무슨 알파벳을 영어를 못 하시는 건지, Z 아닙니까? Z. 이렇게 쓰면 이거랑 구분이 잘 안 돼요. 선생님 발음할 때. 이거 발음해 보세요. Z. 이거는 G. 수학 문제 풀 때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Z. 이걸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가끔 애들한테 수학할 때 3Z 더하기 이러면 Z가 뭐예요? 내가 너보다 영어 잘해. 왜 이래?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나 수능 엄청 잘 본 사람이야. 이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선생님 발음 후지다 이러지 마시고. 네. 내 발음 그렇게 후지면 네가 그냥 영어 경시대회 나가든지 영어 뭐 말하기 대회 나가서 우승하세요. 네, 선생님한테 발음 후지다 그러지 마시고. 자,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셈은 이번도 마찬가지죠. 괄호가 있을 때는 수를 괄호 앞으로 보내고 그 괄호와 숫자 사이의 곱셈은 생략합니다. 얘처럼. 곱셈 생략하고 숫자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쓴다. 그럼 반대로 이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배웠죠? 그렇지? 근데 사실 생략하는 것보다 더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는 주로 뭐냐면 생략된 것을 다시 만드는 거. 이게 더 귀찮고 이게 더 헷갈립니다, 사실은. 생략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생략된 걸 보고, 이거 생략이 뭐가 된 거지? 어떻게 생략됐었던 거지? 그걸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게 실제로는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생략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생략된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원래는 저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A 세제곱 보면,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죠? 2A 이렇게 보면, 얘는 2 곱하기 A인 거구나. 뭐 이런 것들. 뭐 X 그러면은 1 곱하기 X구나. 이렇게 생략된 걸 잘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수값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3분의 5 곱하기 A. 이런 건 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숫자와 문자를 곱했으니 숫자를 문자 앞에 쓰고 곱셈은 생략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근데 두 번째 규칙은 선생님이 보통 분수랑 곱하면 분모랑 약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못하는 겁니다. 약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다음 계산법은 곱하기 A를 분자에 올리죠. 이걸 분자에 A에 올리면 3분의 5 곱하기 A가 되고 얘를 줄여 쓰게 되면 3분의 5A가 됩니다. 문자를 옆에다 갖다 붙여도 되고 위로 올려서 생략하셔도 됩니다. 곱셈은. 그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데 각각의 쓰임새가 좀 달라요. 위 거는 숫자와 문자를 각각 잘 구분해서 쓴 겁니다. 문자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지 우리가 뒤에서 배우지만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보통 무슨 수라고 부르죠? 혹시 아시는 분?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개수라고 불러요. 이거는 문자와 개수를 잘 구분해 쓴 겁니다. 밑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분모와 분자를 잘 구분해 쓰신 겁니다.
이건 사실 분모 분자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 A의 위치가 지금 애매하잖아. 이게 분모로 가는 건지 분자로 가는 건지 애매한데 실제로는 이 A는 분자로 간다라는 표현을 얘는 잘하고 있어서 보통 얘는 다항식에 개수 처리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고 얘는 보통은 이건 개수 처리해야 될 때 문자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 처리할 때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쓰이게 되고 아래에 있는 거는 연산할 때 그러니까 계산할 때 있죠. 문자식끼리 뭐 곱셈 덧셈 할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게 좀 더 원활하게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을 잘 아시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시면 3분의 5a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3분의 5a가 뭐지? 아 3분의 5 곱하기 a구나. 혹은 얘가 3분의 5 곱하기 a인 거구나.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2번 나눗셈의 기억의 생략. 나눗셈은 우리가 앞쪽에서 뺄셈 할 때도 배웠잖아요. 뺄셈을 직접 규칙을 배우진 않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부에 반대부 너도 바꾸를 하잖아. 빼기를 더하기로. 그럼 너도 바꿔. 뒤에 있는 부에 반대부. 마찬가지예요. 나누기를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나누기를 계산하는 방식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은 나눗셈 기호인 나누기를 생략하고 무엇으로? 분수꼴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곱하는 형태로 바꾸어 계산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3 나누기 x. 그러면 이건 제일 간단한 게 이게 제일 간단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일 간단하다. 그러셨나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5분의 3 나누기 x. 가만 있어봐.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고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썼더니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좀 복잡하니까 이 계산법을 좀 달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수는 놔두고 뒤에 있는 수 나누기를 곱하기 만든 다음에 너도 바꿔. 이거는 부호는 놔두고 분모 분자 위치. 분모 1이 생략됐으니까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약분하면 약분 대각선 방향 위아래 방향 약분되면 약분하되 약분이 안 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분모끼리 곱한 값 분의 분자끼리 곱한 값을 계산하죠. 줄였으면 마이너스 5x분의 3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 다시네 조심하셔야 될 것도 여기서 배운 것도 어디서도 주워 배워가지고 선생님 여기 있는 x는 바깥으로 빼도 된다 그랬어. 맞아? 아닙니다. 이건 곱셈이잖아요. 이건 분자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굳이 얘를 찍고 싶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얘를 굳이 숫자랑 문자를 찍고 싶으면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지만 이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나눗셈 할 때는 분수꼴로 많이 표현해요. 그게 편하니까 바로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처럼 분수식을 나눗셈 하거나 나눗셈 자체를 분수로 표현하거나 뭐 이래야 될 때는 아무래도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뒤에 있는 수에 곱하기 역수로 계산한다.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중에 선생님 요거 하나 2-2번 잠깐 보실까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계산하시오. 보통 나눗셈, 곱셈 나오면 계산의 순서는 먼저 나오는 거 위주로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부터 1번. A 나누기 B. B분의 A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1번과 3을 곱해라. 2번. 자, 어떻게 하죠? 분모랑 약분 시도한다.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분자에 올린다. 올리면 B분의 A 곱하기 3. 3A라고 쓴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답.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이거는 맞는 답이고 틀린 건 아니었죠. 2번. 더하기가 먼저입니까? 나누기가 먼저입니까? 나누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덧셈이 나중이죠. 그럼 1번. A 더하기 A 더하기 놔두고 이거는 C분의 A가 C분의 B가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A 더하기를 분자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2 플러스 3분의 1을 3분의 2 더하기 1 약분하면 1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니,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번호 하나 뻔하잖아요. 2에다가 숫자를 더 더하면 숫자가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숫자가 더 작아졌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럼 선생님 뭐 해야 되죠? 통분을 해야죠, 통분을. 이 2를 여기는 분모 3에 맞추어서 통분해 주죠. 그럼 분모에 1 생략됐으니까 곱하기 3이 필요하고, 그럼 얘도 곱하기 3이 필요하고. 3분의 6 더하기 3분의 1. 그런 다음에 3으로 통분하고 6 더하기 1. 이게 맞는 거겠죠. 그럼 얘도 통분이 필요한 겁니다. 통분. 어떻게 통분이요? 그러면 여기는 분모 지금 1 생략돼 있죠? C에 맞춰야 되니까 곱하기 C를 합니다. 그럼 얘도 곱하기 C를 하겠죠? 그럼 C분의 CA보다는 AC가 알파벳 순에 맞으니까 플러스 C분의 P. C로 통분되어 있으면 C로 하나 묶으면서 분자끼리 덧셈한다. AC 플러스 P. 이게 맞는 답이라는 거죠. 이건 틀렸어요. 네, 이건 정답. 일단 2번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고요. 3번. 3번은 그냥 하시면 되죠. A 나누기 가로 있으니까 BC라고 한 다음에 PC를 분모에 보내고, 왜냐면 나누기 뒤에 있는 이게 하나의 항으로 바뀌었죠. 곱셈은 하나의 항으로 붙는 겁니다. 그럼 얘를 분모로 내리고 A를 분자로 올리면 되겠죠. 네, 이거는 맞는 답이에요. 4번. 뭐 이것도 얘부터 먼저 해본다면 가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A는 3A가 되고 나누기 2분의 B. 괜찮죠? 근데 이걸 이거 분자 쓰게 되면 좀 복잡하겠죠? 이럴 때는 아까 배웠던 나누기를 곱하기 바꾼 다음에 뒤에는 역수. 약분이 안 되죠? 분모는 안 되고 위로 올립니다. 3A 곱하기 2. B분의 2, 3은 6A.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틀렸죠? 얘도. 4번도 틀렸다. 답이 틀리잖아요. 5번. A 3번 곱했네요. A 세제곱. 나누기 5B. 그럼 얘부터 먼저 계산. 그럼 얘는 5B분의 A 세제곱. 됐죠? 그 다음 얘 다시 계산. 앞에 있는 5B분의 A 세제곱에다가 나누기 C를 계산한다. 그럼 5B분의 A 세제곱에 곱하기 C분의 1이 된다. 위아래 대각선 약분이 안 된다. 그러면 분모끼리 곱한다. 분자끼리 곱한다. 줄였으면 5BC분의 A 세제곱이 된다. 이것도 맞는 답이다. 정답은 2번, 4번이 틀렸다. 선봉은 아닐 텐데 이 시계값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X, Y, 식이죠? 둘 더합니다. 식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X 더하기 Y 이 식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 값 얼마예요? 모르죠. 왜 몰라요? 미지수에서. 그치,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미지의 숫자잖아. 모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글쎄요,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모르다 보니까 둘을 더하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의 값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문자식의 값을 구하려면 그 문자의 값을 일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단 X는 마이너스 1, Y는 3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하죠? 대입을 시도하죠. 대입. 대신하여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그럼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을, Y자리 대신에 3을 둘을 더하게 되면 정답은 2. 그때는 드디어 식의 값이 나타난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위에다 써놓으세요. 위에 보면 시계값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수학적으로 값이라는 거는 답을 수로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다 쓰세요. 일반적으로 값은 수로 표현하라는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전 문자로 쓰는 게 아니고 얼마입니까? 라는 주로 수로 나타냅니다. 1번 가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의 어떤 수를 바꾸어 넣는 것, 이걸 뭐라 부르죠? 문자를 사용한 식에 문자 대신 어떤 수를 바꾸어서 넣는 것. 좀 전에 했잖아요. 대입. 대신하여 집어넣는다. 바꾸어 집어넣는다. 대입. 식의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에 주어진 수를 네모하여 계산한 결과. 아까 거랑 똑같죠? 가니까.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가 그 식의 값이 된다.
시계값 구할 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생략된 기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곱셈뿐 아니에요. 생략되어 있는 기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라는 단어는 좀 애매하긴 한데 반드시 뭐를 사용한다? 괄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라는 단어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음수를 대입할 때는 웬만하면 괄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처럼 3x 플러스 2? 3 곱하기 x 더하기잖아. 근데 x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음수를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대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죠? 여러분도 이렇게 쓰잖아요. 사실. 아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주로 이렇게 쓰면 나중에 서술형 문제 풀 때 감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괄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서로 충돌되지 않게 잘 이쁘게 써줘라 라는 뜻이죠. 분수꼴의 문자에 분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된 뭐뭐를 다시 쓴다. 분수꼴의 문자에 분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된 나눗셈을 다시 쓴다. 그러니까 저런 거 x가 3분의 1일 때 저식 x분의 2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는 생략되어 있는 나눗셈을 다시 씁니다. 2 나누기 x. 이게 분수가 아니고 그냥 숫자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왜 굳이 이렇게 쓰나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답은 3분의 2. 근데 집어넣는 값이 분수인데 분수에다가 분수를 집어넣으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는 얘기죠. 그때는 생략되어 있는 나눗셈을 다시 써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하자는 얘기죠. 2 나누기 x자리 대신에 3분의 1.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정답은 6. 이게 편하다는 뜻이죠. 근데 중학교 국가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여러분 이제 수학을 멀리 배우시면 이래도 되고요. 이래도 됩니다. 직접 대입합니다. 3분의 1 분의 2. 이 계산법 저번에 설명드렸죠. 분모에 뭘 곱하면 좋을까요? 3. 이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그럼 분자도 대신 똑같이 3을 곱한다. 약분하면 분모에 1이 남죠? 분자는 6. 정답은 6.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책에서는 중학교 교과는 보통 분수를 대입할 때는 나누기 기호를 다시 살려놓고 곱하기 역수로 바꿔 쓰는 방식을 많이 쓴다는 것 뿐이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여기는 이제 시계값 단원이라 여러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기 뭐 4번 정도 한번 해봅시다. 너무 그냥 건너가려니까 좀 신경 쓰여서 4번 정도 A가 5분의 1,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10A 마이너스 B분의 1을 계산하시오. 10A 생략되어 있는 부호를 써야 되죠. 10 곱하기 A 마이너스 B분의 1. 근데 B분의 1을 보니까 B값이 분수죠. 분수에 분수를 대입하면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눗셈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대입하자. 10 곱하기 5분의 1 빼기 1 나누기 분수, 음수를 대입할 때는 주로 가로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린 다음에 10 곱하기 5분의 1 빼기 나누기를 곱셈을 바꾼 다음에 뒤에 넣으세요. 역수. 역수는 부는 안 건드리는 겁니다. 부는 그냥 가시고 1분의 3, 3이 되겠죠. 계산합시다. 약분하면 2가 남고요. 2 곱하기 1, 2.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1, 3, 3. 합치면 5가 된다. 네, 이렇게 푸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여기서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직접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 계산 곱하기 3 얘도 곱하기 3 그럼 얘는 약분하고 2가 남고 음수에 음수가 붙으면 양수가 되고 얘는 약분되고 1, 3은 3 정답은 5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연산법 하나를 더 배우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 말하지 않는 연산법을 하나 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겠나요? 해드려야 됩니까? 혹시 헷갈리시는 분? 3-3 헷갈린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있어요? 자신있게 한번 하세요. 필요는 안 하시고. 네, 해봅시다. 우리는 학원에 지금 공부하러 온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질문은 여러분이 편하게 하세요. 질문을 다 한다고 해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죠. 중간에 선생님이 선별적으로 요거는 다음에 하자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설명해 줄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자, 해봅시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그랬죠. 얘네를 여기다 대입할 건데 딱 보니 분수에다 분수를 대입하면 불편하겠죠. 처음에 주로 많이 하는 방식은 저걸 나눗셈으로 3 나누기 A 빼기 4 나누기 B 더하기 6 나누기 C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3 나누기 A 나누기 2분의 1 마이너스 4 나누기 B 음수를 대입할 때는 가로를 친다. 플러스 6 나누기 4분의 3 자, 계산 3 곱하기 역수 2 마이너스 4 곱하기 역수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곱하기 역수 3분의 4 계산하면 6이 될 것이고요.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2가 남죠. 2, 3은 6 양수 곱하면 양수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약분하면 2가 남고 2, 4, 8 됐습니까? 네, 그래서 20 자,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그냥 직접 대입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분자의 3 빼기 분자의 4 더하기 분자의 6 그런 다음에 A자리 대신에 2분의 1 B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 C자리 대신에 4분의 3 계산할 때는 야, 너 왜 분모 2 때문에 불편해? 2를 곱해주죠. 너 분모 3 때문에 불편해? 3 곱해주죠. 넌 4 때문에 불편해? 4 곱해줘요. 계산 약분하면 1 남죠? 1분의 6 음수는 부호부터 합시다. 음수는 항상 숫자를 계산하기 전에 부호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음수는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2분의 4, 3, 12 더하기 약분하면 3분의 6, 4, 24 6 플러스 6 플러스 8 정답은 20 뭐 이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